한국군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날카로운 창이 있다. 한반도 일대를 사정권에 넣는 미사일이 그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전투기에서 쏘는 미사일이다. 강력한 항공무장은 전투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 필수다. 하지만 KF-21 전투기나 FA-50 경공격기에 탑재되는 항공무장은 현 상태에서 충분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신형 미사일 장착이 거론되는 이유다. 거론되는 미사일은 어떤 것 있나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군. 전력은 F-15K 전투기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F-4 전투기에 쓰이는 파바이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나뉜다. 노후화가 심각한 F-4는 2020년대부터 KF-21로 대체된다. F-4가 사라지면 파바이 미사일도 일선에서 점차 물러날 예정이다. FA-50은 공격력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KF-21과 FA-50을 기반으로 하는 공대지 미사일 확보 필요성이 거론되는 대목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기종은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제안하는 타우러스 350K-2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대표이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350K-2를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함께할 정부 기관이나 방위산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 350K-2는 공군이 운용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의 단축형으로 FA-50과 KF-21 탑재가 가능하다. 엔진 성능을 높여 사거리는 600km를 넘는다. 관통력과 비행 및 유도 방식은 기존 타우러스와 큰 차이가 없다. 기존 파바이는 무겁고 크기도 커서 F-4 탑재도 쉽지 않았다. 사거리도 200km 수준이었다. 반면 타우러스 350K-2는 부품 소형화와 엔진 및 탄두 성능 개선 등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FA-50과 KF-21을 중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략자산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이 소유 결정을 내리면 연구개발 및 생산에 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타우러스 측의 설명이다.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방식은 F-15K에 했던 것과 동일하다. KF-21과 FA-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만든 국산 전투기라 체계 통합하는 기간은 F-15K 당시보다 훨씬 짧은 1년 안팎이다. 비용도 F-15K 800억 원보다 훨씬 낮다. FA-50에 타우러스 350K-2를 체계 통합할 경우 관련 비용은 F-15K 대비 3분의 1 정도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 등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F-21에 체계 통합할 때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타우러스와 타우러스 350K-2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쓴다. F-15K에 탑재된 타우러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KF-21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형적 크기가 다르므로 무장 장착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제작하는 비용이 소요된다. 기존 타우러스를 KF-21에 탑재하면 체계 통합 비용은 F-15K 위 절반 수준이다. F-15K는 제작사인 미국 보잉이 체계 통합 작업을 수행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됐지만 KF-21은 KAI가 작업을 하므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타우러스가 다른 미사일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화는 터키 로켓산이 개발한 SOM을 토대로 한 미사일을 FA-50 탑재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2011년 터키 공군 F-16에 배치된 솜은 사거리 250km로 2018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했던 올리브가지 작전에 쓰였다. 한화는 솜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확도는 3m 이내이며 지상 표적 타격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공대한 미사일로 전환하거나 KF-21 탑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 ED와 LIG 넥스원이 KF-21 탑재를 위해 2019년부터 탐색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있다. 기술 실증 시제품을 제작, 테스트용으로 개조된 F-4의 장착 및 투하 비행 시험을 계획 중인 것이 최근 공개되기도 했다.
미사일의 전체적인 성능은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개발 및 양산에 8,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르면 KF-21 블록 2가 만들어지는 2020년대 후반에 탑재될 예정이다. 기술 추세 고려한 정책 결정 필요. 올해까지 탐색 개발이 진행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향후 개발 일정 등이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에드가 주도의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업체 주도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 하지만 개발비 추가 소요, 개발 주관 업체가 수행할 개발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 다만 예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업체들이 현재 예산으로는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개발비를 지금보다 2천억 원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양새라며 공군은 높은 구매 비용을 고민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개발 일정은 촉박하다. KF-21 블록 2는 2020년대 말에 등장한다. 남은 시간은 최대 8년이다. 업체 주도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상황에서 탐색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개발을 맡게 되면 탐색 개발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체계 개발과 시험 평가 및 가망 인증, KF-21 블록 2의 체계 통합하는 작업까지 최대 8년 안에 마쳐야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셈이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이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1995년 재즘 JASSM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으나 기술적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전 배치는 2009년에야 이뤄졌다. 타우러스 미사일도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들도 10년이 넘게 걸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경험 없는 국내 업체나 정부기관이 8년 안에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재즘의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30년대 중반에야 전력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방위사업청은 KF-21 탑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에 대해 기존 계획대로 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획득 사업을 관리하고 계획을 집행하는 부처인 방사청은 기존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계획은 KF-21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할 공군과 합참이 주도한 결과물이다. 공군과 합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련 상황을 따져보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 우수한 미사일을 빠른 시일 안에 KF-21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군에서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 블록 1부터 탑재해 공격력 조기 강화를 꾀하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은 여유 있게 진행하는 방법을 주목한다. 이렇게 되면 KF-21은 블록 1부터 공대지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체가 된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수출 마케팅에도 호재다. 수출 물량 확보는 대당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 공군의 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 선행 연구가 올해 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과거의 개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투기에서 발사돼 군함이나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어지는 추세다. 미 해군과 공군의 차세대 대함 순항 미사일 LRASM-2 유효 사거리는 560km로 타우러스 미사일과 맞먹으며 기존 하푼 미사일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 재즘 JASSM ER은 700km, 프랑스 스칼프 미사일은 450km에 달한다. 증거리 공대지 미사일 수준을 넘어서는 무기들이 주류다.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도 문제다. 러시아 S-300 대공 미사일과 유사한 KN-06 장거리 요격 미사일 등을 보유한 북한군 방공체계는 기존처럼 한국 공군 전투기가 휴전선에 근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구소련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위주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했던 1990년대에는 파바이 미사일로도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KN-06을 비롯한 신형 장거리 대공 무기를 북한이 개발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km 수준의 공대지 미사일로 북한 내륙 지역을 타격하려면 전투기가 휴전선 인근으로 북상해야 하는데 이는 KN-06 등 북한 방공망 위협에 아군 전투기를 노출할 위험을 높인다.
사거리 500km 이상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면 북한 방공망 사정권 바뀐 대전 등에서도 북한 내륙 지역을 안전하게 공습할 수 있다.